이번에는 우리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젊은 층 가운데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자세가 오래 또 장시간 지속이 되면 젊은 층의 허리 디스크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벼운 통증은 방치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심각한 사례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허리 디스크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이 발생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허리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허리 디스크는 협착증이라고 하면 60, 70대의 노년층을 생각하시기가 쉬웠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를 조사를 해보면 3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령대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무리한 우리가 업무라든지 네. 부적절한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요. 한번 아팠다가 쉬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파야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네, 감각의 역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조그마한 자극에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큰 자극에도 무덤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의 역치라는 개념 때문에 통증의 강도 자체는 내 몸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증상들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증의 강도보다는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위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재발되는 그 빈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증상들을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저도 예전에 그 계단 올라가다가 잠깐 좀 삐끗해서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좀 다쳐서 아픈 건지 아니면 어떤 질환 때문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삐끗했다라는 표현들이 네. 대부분의 경우는 염좌라는 개념을 써요. 네.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근육, 그리고 힘줄들이 순간적으로 살짝 늘어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미세의 파열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척추의 디스크나 염좌나 아니면 협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는 우리 앞쪽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연골이 있고요.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배 쪽, 그리고 이쪽이 등 쪽이 되고요.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배 쪽, 그리고 등 쪽이 뒤쪽이 되는데 안쪽에 디스크가 깨끗하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4번, 5번 라인에서 약간 빨간색으로 뒤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게 있죠. 네. 자, 결국 디스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디스크 자체의 문제도 우리 증상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염증 반응도 발생을 하고요. 기계적인 압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리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과 그리고 저린 느낌, 그리고 운동장애, 심할 때는 우리가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허리 쪽의 통증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때부터는 통증이 허리 쪽으로 집중이 되겠지만 결국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들이 허리 디스크의 가장 주된 증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경들이 지배하는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에 당기는 느낌, 그리고 저린 느낌, 그리고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 통증이 내려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네. 또 허리 디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들, 배에 힘을 준다든지, 네. 기침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양치질을 하다가 최근에는 통증이 나타났다는 이런 환자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 쪽의 통증보다는 오히려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통증이 점차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혹시 어떤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료 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30대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에요. 네. 네, 최근에 오래 앉아 있는 상황에서 통증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허리 쪽의 통증과 그다음에 등까지 타고 오랫동안 올라가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앉으면은 3-4시간 이렇게 기본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요새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가장 전형적인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요통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는 거고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해당하는 부위에 어느 부위, 어떤 상황인지 환자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앉는 자세도 제대로 앉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리 쪽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그래요? 오랜 시간 최근에 무리를 하고 나서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의 상황들이 의심됩니다. 1차적으로 허리랑 그다음 등 쪽에서 같이 연결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근육성의 통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 증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아니고 예전에 허리 아래쪽의 통증도 같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상태를 봤을 때 해당하는 부위들의 앞통점이 같이 만져졌다는 걸로 봐서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등 쪽에 환자분이 지금 호소를 하시는 증상들을 먼저 치료를 하고 다행히 허리 아래쪽에 허리띠 라인의 통증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등 쪽에 통증이 좀 나아졌는데 허리 쪽 아니면 둔부 쪽,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들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신경 쪽 그리고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 그리고 치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병원을 좀 빨리 찾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병원 가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가 커질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건 치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들을 하시나요?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 자세 그리고 네. 골반 그리고 내 척추에 배열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으로는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은 녹여서 없애내야 되겠죠. 그리고 신경이 닫혀 있는 상처가 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또 손상을 복구시켜줘야 될 거예요. 이때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약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아파하는 통증과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학적인 증상들은 약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봉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추나요법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결국 위에 뼈와 아래 뼈가 틀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틀어진 것들이 그 한 레벨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내가 밑에 있는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올라가서 등 쪽 아니면 목 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어느 부위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어느 부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다시 또 정상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배열을 맞춰줘야만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는 힘이 줄어들 거예요. 네. 결국 한쪽으로만 힘이 가해지고 한쪽으로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맞추는 것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배열을 다시 맞춰주는 것들이 추나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방법이 허리 쪽에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네. 저렇게 상체와 맞춰- 네. 하체를 늘려주면서
근육성의 허리 통증이 허리와 등의 사이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부위에 근육성의 통증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추나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위에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안쪽에 있는 관절들을 좀 열어주는 처치를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침과 침을 통해서 안쪽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주는 이런 두 가지의 치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리도 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네. 우리 뚝 하는 소리 나면 네. 되게 시원하시죠? 네. 네, 추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이 벨로시티 로우 앰플리튜드 치료라고 해가지고 관절에 바로 맞추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추나 요법이죠. 네, 추나요법에서 우리가 안쪽에 근육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약침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상부 쪽에 아까 근육성의 통증이 나타났던 흉요추 연접부에 근육 쪽에 치료를 들어가고 있고요. 약침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보통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을 개선시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침의 종류에 따라서 근육을 강화하는 쪽들,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는 쪽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일반 침 치료는 척추 뒤에 최장근이라고 하죠. 네. 아까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셨던 부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침 치료를 통해서 다시 풀어주게 되는 거죠. 네. 침 치료까지. 네, 침 치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에 좀 더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 네, 치료받는 모습 영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치료받는 분들 보면 치료 기간이 긴 편이던데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치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안쪽에 큰 손상이 아니라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증상들은 거의 다 완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아예 중증의 디스크다라는 상황들이 됐을 때는 신경 쪽의 처치 그리고 내 몸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처치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도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나 아니면 디스크가 최근에 재발이 너무 작게 했다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3개월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교육문화원이요 민요와 판소리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악에 관심 있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이 대상인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원은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총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선발된 학생들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국악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요와 판소리 꿈나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